전북 군산. 이른 아침입니다. 저는 이정화, 65세.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오늘도 습관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러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처진 볼, 굽은 어깨,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게 나인가요? 저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때 교단에 섰어 활기차게 수업하던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떠들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상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고집스러운 어른들을 비판했습니다. 왜 저렇게 꼰대처럼 구시나? 나는 절대 저렇게 늙지 않을 거야. 멋지게 늙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때 제가 비판하던 모습이 조금씩 제 안에 스며드는 걸 느낍니다. 말투가 딱딱해졌습니다. 고집이 세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끊고 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지. 그런 말을 하는 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하루가 너무 깁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벌써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공허합니다. 저는 젊을 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여유롭고 평화로울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늙음은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력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젊은 아나운서가 밝게 웃으며 뉴스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젊고 활기찬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과거일 뿐입니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전 7시 30분. 겨우 30분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할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나,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멋지게 늙자고 다짐했는데, 막상 늙으니 이렇게 힘들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낯선 나, 늙은 나, 외로운 나. 그게 지금의 이정화입니다. 퇴직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오후가 길게 느껴집니다.
저녁이 되어도 내일이 두렵습니다. 또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자꾸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한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80대로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니까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시간 많으니 기다려야죠.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 작년에 퇴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잃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려준다고요? 네. 젊을 땐 받았고, 이제는 돌려줄 차례지요. 힘도, 시간도, 욕심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돌려준다. 잃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비워야 가벼워진다는 걸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그게 늙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학생들 과제 검사하느라 몇 년간 쓰지 못했던 일기장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걱정을 돌려주었다. 아직 자존심을 쥐고 있다. 내일은 말투의 날카로움을 덜어내자. 글을 쓰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안 입는 옷들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고 보관했던 옷들.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옷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돌려주는 거구나. 오후에는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교재들, 학생들 과제물,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보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하나씩 버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어. 이제는 안녕.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썼습니다. 오늘은 옷과 책을 돌려주었다. 집이 조금 비었지만 마음이 가볍다. 내일은 무엇을 돌려줄까?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비우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올라간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노년의 품격을.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잃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중이에요. 이제야 그 말이 이해됩니다. 저는 상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비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품격 있게 늙는 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쓰며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앉아요. 여학생이 앉아서 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한숨을 쉬고 책장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니? 여학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늙는 게 무서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여학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거란다. 여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젊을 땐 내 말만 하고 싶어. 하지만 나이 들면 듣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로 고민,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 저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며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속이 시원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오렴. 그날 이후 여학생은 종종 도서관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데려왔습니다. 어느덧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청소년 글쓰기 모임. 멘토로 활동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도서관 회의실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중학생 5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떠들고 투덜댔습니다. 글쓰기 너무 어려워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조용히 해! 집중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 글이 별로인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이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비판이 아닌 격려로,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면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어른들이랑 달라요. 뭐가 다른데? 말보다 귀가 따뜻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귀가 따뜻하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존경은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나이 들매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은 말하려는 욕심을 돌려주었다. 대신 듣는 마음을 채웠다. 아이들이 내 곁에 모여든다. 존경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주름이 지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정화, 잘하고 있어. 품격 있게 늙어가고 있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노년의 고독 대신 평온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참견했을 겁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엄마가 제대로 교육을 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엄마도 저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이후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자퇴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예전에 저였다면 조언을 늘어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선택 존중해요. 아드님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존중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어보세요. 아이들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수를 줄이니 관계가 편해진다는 것을. 조언 대신 공감을, 비판 대신 존중을. 그것이 어른의 품격이라는 것을. 토요일, 청소년 글쓰기 모임 날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용기 있게 읽어줘서 고마워.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자신감이 없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잘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인사했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경로당 안 오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난 아직 바빠서. 뭐가 바쁘세요? 아이들 멘토링도 하고,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멋지시다, 하.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경로당 강당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온 건 어르신들을 도와주려는 거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늙는다는 건 도움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일이에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무엇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게 진짜 봉사예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지역신문에 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 말이? 네.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정말로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늙는다는 건 도움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일. 제 이름과 함께, 제 사진과 함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인들이, 제자들이 축하한다고, 감동받았다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누군가의 스승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존중하는 스승으로.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은 잔소리를 돌려주었다. 대신 존중을 나눴다. 이웃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나도 달라졌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거울을 봤습니다. 65세의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배움의 흔적이었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퇴직한 지 1년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천천히 우려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를 들고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예술처럼 늙어가자. 이제 이 말이 제 아침 인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품격 있게 예술처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쓴 일기. 처음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걱정을 돌려주었다. 그때의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중간 페이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말하려는 욕심을 돌려주었다. 그때의 저는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오늘의 기록을 쓸 차례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인생의 빚을 갚는 시간이다. 도움을 구하던 내가 이제는 존중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했다. 비움의 예술을 배웠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품격의 여정이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글쓰기 모임 아이들이었습니다. 5명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케이크 사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날이라도 돼?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만난 지 1년 됐어요. 감사 파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늙는 게 아직도 무서우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안 무서워. 왜요? 늙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늙는 건 배우는 거야. 듣는 법을, 존중하는 법을, 비우는 법을.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충만했으니까요. 욕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65세의 얼굴, 눈가에 깊은 주름, 처진 볼, 희끗한 머리카락. 1년 반 전에 봤던 그 모습.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거울 속에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두려웠습니다. 늙음이, 쓸모 없어지는 것이,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이.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늙음은 상실이 아니라 되돌려줌이라는 것. 두려움이 아니라 품격의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비움이 곧 예술이라는 것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이 깨달음에, 이 평화에, 이 여정에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내일도 차를 끓이며 스스로에게 인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술처럼 늙어가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품격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비우며, 듣고, 존중하며.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잃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든다는 건 존경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에게서 받는 존경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저는 이제 압니다. 65세의 이정화는 35년 교직 생활보다 더 많은 것을 이 1년 반 동안 배웠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것이라는 것을. 예술처럼 품격 있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법을. 잠이 듭니다. 평화로운 잠. 내일이 기다려지는 잠. 거울 속에 낯선 나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정화 선생님은 여전히 청소년 글쓰기 모임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자원봉사자 교육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녀의 집 베란다에는 매일 아침 차 향기가 퍼집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예술처럼 늙어가자. 나이 든다는 건 존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녀는 오늘도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품격 있게, 아름답게.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품격 있게 늙어가는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예술처럼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